이 재테크라는 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쌓이는 지식이 아니에요. 재테크는 젊었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나이 든다고 해서 저절로 재테크 기술이 쌓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오늘 재테크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시작하지 않고 올해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흔히 돈 공부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불안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내 노후에 대한 꽃길은 내가 깐다, 이런 신념으로 20대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의 저자이신 할미 언니님을 모셨는데요. 유튜브 채널의 메인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90살 같은 90년대생의 할메니얼 재테크. 나이에 비해서 재테크도 일찍 시작하시고 노후 준비도 굉장히 빨리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재테크와 노후 준비를 좀 빨리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 계기는 학생 때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19살 때 수능을 친 직후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다음 날 바로 마산의 수출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노키아 공장에 알바를 하러 갔어요. 20살 때부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살이 되기도 전부터 수능을 친 다음 날이니까 19살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벌어서 학비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하고 이렇게 쭉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뭐 쥐똥만한 월급이지만 그게 갑자기 학생 때는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월급을 막 몇백만 원을 받으니까 그걸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여행도 원래 대학교 때는 진짜 힘들게 막 1년 동안 알바해서 모아서 유럽 배낭여행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쨌든 더 여유로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든 생각이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여유롭게 살고 싶다. 퇴직 이후에도 내가 노후에도 지금처럼만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리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놔야겠다 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생도 조금 많이 하셨겠네요. 20살 때부터 그렇게 바로. 네, 그렇죠. 제가 거의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제가 아무래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제 알바비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병행을 하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뭐 힘들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그랬던 만큼 제가 일찍 이 돈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거를 내가 벌려면 되게 힘들구나.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잘 모으고 관리를 해서 올려야겠구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또래보다 빨리 일찍 터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교육해줘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네. 좀 깨달으신 표현이네요. 네. 제가 억지로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접점이 좀 있어요.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자란 것도 있었고 네. 저도 20살 때부터 뭐 용돈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한 척 조금 해도 되겠죠? 할미 누나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다음은 좀 지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 사람의 지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네. 또 할미 언니님은 지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진심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곧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나다. 왜냐하면 이 돈을 쓴다는 거는 정말 영혼을 건 결정이잖아요. 오늘 내가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결정하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한 결정이고 우리 이 피 같은 월급이 너무 소중한데 이 돈을 내가 어디에 쓴다는 거는 그거는 포기할 수 없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비가 곧 나다. 나는 옷을 사는데 돈을 쓰고 가방 사는데 돈을 쓰면서 사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책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사는데 돈을 써요. 그쵸. 네, 그래서 나의 소비가 곧 나라는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계부 이제 지출 통계를 이렇게 딱 내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 문화생활비. 카테고리 안에 이제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여행에 진심인 사람이다. 저는 진짜 여행에 밖에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20대 때 특히. 이따 그럼 여행 관련된 것도 좀 아이고,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의 카드 내역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짐작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내랑 뭐 먹는 것들, 뭐 노는 것들, 이런 것들 이외에는 책 사는 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쓰죠. 혹은 어딘가 배우러 가는 거, 강연에 참여하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요즘에 제 관심사이고 저라는 사람의 한 정체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계부를 저는 꼭 쓰거든요. 네. 가계부를 1년 내도록 꼼꼼히 쓴 사람만이 그 통계를 낼 수 있어요. 가계부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통계를 내볼 수가 없잖아요.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연말에 이제 해가 딱 바뀌면 그 통계를 내보는 그 맛에 1년 내도록 열심히 쓰는 편입니다. 반성하고 가겠습니다. 가계부를 안 쓰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미 언니님은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젊으시지만 이거를 한참 전부터 하신 거잖아요. 20대 때는 좀 놀아라, 즐겨라 하는 파도 있고, 좀 재테크랑 돈에 대한 공부는 일찍 해야 된다 이런 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후자 쪽이시잖아요. 네. 이 재테크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테크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재테크라는 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쌓이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고 이렇게 쌓이는 건데, 재테크는 젊었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나이 든다고 해서 저절로 재테크 기술이 쌓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오늘 재테크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시작하지 않고, 올해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복리의 마법을 더 누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20대 때 시작하면요, 앞으로 해야 되는 투자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이면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미래로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조금만 보내도 돼요. 어릴 때는. 복리 효과가 복리 일어나니까. 효과가 알아서 막 굴러가서 30년, 40년 굴러갈 거니까, 젊은 사람들은 진짜 작은 돈만 보내도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라 하면 내일 모레 노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요. 정말 이게 복리라는 게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때 재테크와 돈 공부를 시작하면 30대, 40대, 50대, 6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확실히 적게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나를 막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좀 돌아가는 스노볼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먼저 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요만한 눈덩이만 굴려도 돼요. 젊을 때는. 그래서 부담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이 영상을 아는 동생분들께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동안 이제 MZ들 사이에서 네. 욜로, 그렇죠. 욜로라는 말이 유행이었었잖아요. 네, 뭐 네, 네. 욜로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유행도 했었고, 뭐 변질도 됐었고, 욜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골로 골로 간다,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할미 언니님은 이 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욜로와 좀 거리가 먼 삶을 사셨는데 좀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욜로가 You Only Live Once라는 거의 약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할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봤던 문구가 있어요. 어떤 외국인 여행자가 이렇게 남겨놓은 포스트잇에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건데, You only live once. But if you do it right, once is enough.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제대로만 산다면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 문구를 보고, 이게 원래 욜로의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욜로의 뜻이 뭔가 You only live today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내일은 없고 오늘 뭐 쓰고 죽자,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 통념상 조금 변질됐죠. 변질이 됐는데, 원래 뜻은 You only live once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후회 없이. 그러려면 인생을 아주 알차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You only live today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욜로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욜로
스스로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원래 이제 본투비 할미 언니 캐릭터인데 외로웠던 적도 있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강생이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애칭인데 우리 강생이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응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거의 외로울 틈이 없고요. 저 스스로 제 주변 환경을 바꿨어요. 최측근인 남자친구가 사실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셨었군요. 네, 저 아. 결혼 2023년에 했습니다. 오, 저는 먼저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 네. 21년도에 초대를 못 받아서. 근데 구독자분들을 강생이 네, 이거, 네. 이건 뭔 뜻이에요? 경상도에서 강아지를 강생이라고 하는데 되게 사랑스러운 자식이나 뭐 손주나 우리 강생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게 계속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뭐? 저희 강아지 이름이 강세이예요. 진짜요? 네. 우리 경상도에서 강세이라고 하는 맞아요. 정확하게 강세이. 강아지 사투리가 강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강세이에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재테크를 좀 강조해 주시고 일찍 해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럼 도대체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테크라는 거는 절약, 저축, 투자의 무한 반복인데요. 그거에 뛰어들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단단해져야 돼요. 나 자신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테크나 투자를 해보려고 하면 그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뭘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자신이 아주 중심이 서 있고 목표가 정확하고 단단하게 서 있으면 그 투자를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이 재테크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장거리잖아요. 뭐 요 앞에 요거 바짝 뛰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먼저 단단하게 서야 내가 긴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허투루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부터 단단하게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가 없거나 지금 상황이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못 잡았다든지 내 상황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투자를 하면 잘 망해요. 왜냐면 나쁜 수를 두게 되죠. 그렇죠. 악수를 두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단단한 나 자신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조언이네요. 통장을 개설해라. 뭐 일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바로 서야 저축도 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축을 잘하려면 절약을 잘하려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이게 기준이 안 세워져 있으면 그것도 못 정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나를 좀 단단하게 하고 나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거 요거에 대한 조금 더 뭐 구체적이거나 디테일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일기 쓰기를 추천드려요. 일기 쓰기. 일기를 쓰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일기에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저는 10년짜리 다이어리 쓰거든요. 이게 매년 다이어리를 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권수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10년 다이어리를 한 권으로 10년을 한 권에 담으면 두께가 엄청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한 칸이 작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간단하게 그날의 어떤 내 감정이나 느낀 점을 쓰는 거죠. 제가 다이어리를 이제 8년째 써보니까 이게 내 역사서예요. 내 기록.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내가 그 당시에 했던 다짐이나 내가 후회스러워서 이건 다음에 안 해야겠다 했던 그런 생각들을 순간에만 하고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에 치이다 보면. 근데 일기를 써놓으니까 제가 연말 되면은 1년 동안 쓴 일기를 이렇게 쫙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생소해요,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쓴 글조차도. 내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들. 그래서 그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 예시가 있어요. 제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봄철 알레르기가 와요. 그래서 항상 이 목이랑 코랑 눈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년 까먹었어요. 매년 까먹고 미리 알레르기 약을 사놓고 준비를 하면서 면역력을 챙겨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4월 되면은 까먹고
쓰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다이어리를 제가 딱 쓰니까 그 10년 다이어리는 제가 오늘 쓴 일기 옆칸에 1년 전 쓴 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년 전에 쓴 일기가 옆칸에 보여요.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이쯤에 내가 이제 점점 눈이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미리 대비를 하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딥하게 알아가는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기 쓰는 건 사실 돈이 안 들잖아요. 하루에 뭐 5분, 10분도 안 걸리고 5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으로 잡아가면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님께 궁금했던 점 플러스 놀랐던 건데 네. 20대 해외여행을 22개국을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해외여행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그 비용들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혹은 알바 경험을 통해서 좀 이 돈을 모으신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제가 20대 때 다녔던 거는 거의 이제 대학생 때 다닌 게 많은데요. 해외는 부모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이나 학교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학교에서 뭐 해외 교환학생 보내주는 거, 해외 산업시찰 보내주는 거 무조건 손들어서 지원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뭐 유럽 배낭여행도 가고 동남아 배낭여행도 가고 이렇게 다녔죠. 근데 이제 학교 때 다닐 때는 젊으니까, 그때는 뭐 젊은 게 아니고 어리죠. 어렸으니까 여행 경비가 얼마 안 들어요. 이게 비행기도 저가 항공 타고 그다음에 숙소도 그냥 게스트하우스 하루에 10,000원짜리 자고 체력이 좋고 몸이 건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공항 노숙해도 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지인처럼 거지 같은 여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비용으로도 제가 알차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지금은 제가 30개국을 갔거든요, 현재까지는. 30개국 57개 도시인가 갔는데 저의 세계 여행은 ING입니다. 직장 다니지만 틈틈이 쪼개서 휴가 써서 쪼가리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번외의 질문인데 네. 그럼 해외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어요? 와, 이거는 제가 뽑기 힘들죠. 워낙 많은 나라를 갔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을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처음 갔다 왔거든요. 너무 기후도 좋고 물가도 싸고 치안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너무 좋아요. 유럽의 단점은 다 빼고 장점만 모아놓은 곳이 포르투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좀 절약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절약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나도 아껴야지 하는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실질적인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할머니님만의. 절약을 하려면 일단은 신용카드를 없애야 돼요. 신용카드를 저는 쓰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체크카드만 쓰는데 일단 신용카드는 여러분 미래에 내가 없는 돈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한 달짜리 빚카드예요, 빚카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는 쓰면은 얼마 썼다고 점점 그 결제 금액이 차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잔고가 차오르는 게 아니고 빚이 차오르는 건데, 근데 체크카드는 쓰면 내 통장 잔고에서 출금이 되니까 바로바로 나가는 돈이 보이거든요. 위기감이 생겨요. 이 그렇죠. 체크카드는 내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제 진짜 아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신용카드는 사실 아직 안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기감 없이 막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가계부를 못 써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결제한 게 며칠날 출금되고 이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잔고랑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쓸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를 잘라야 된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지갑에서 신용카드 꺼내셔가지고 자르세요. 알겠죠? 좋은 말로 할 때. 저도 잘라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건을 살 때 2+1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2+1, 3+1 이런 거 잘 안 사요. 이게 우리 집이 마트 창고가 아니잖아요. 물론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게 더 저렴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쌓아놓고 쓰는 것보다 그 돈을 지출에 쓰는 대신에 이번 달 재테크에 보태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싸다고 막 2+1, 3+를 사가지고 집에 재워놓는 그런 습관도 사실은 없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 뭐 듭니까? 병원비 들죠. 그렇죠. 병원비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이 병원비 쓰는 건 이거는 최고로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잘 안 가시죠, 병원? 잘 안 갑니다. 저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재테크예요. 아. 왜냐면 제가 체중이 바뀌면 바지를 새로 사야 되거든요. 1kg만 쪄도 바지 핏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게 저는 너무 싫어요, 바지 핏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내 입는 옷을 잘 입고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도 유지를 해야 돼요. 체중과 몸매를 이런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하는 네. 분은 저는 처음 봐요. 옷을 새로 사야 돼요, 살이 찌면. 그래서 이 체중 유지하는 것도 절약의 일종이다. 이게 모든 게 이 생활 습관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재테크라는 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 자르기, 두 번째는 1+1, 2+1, 3+1 이런 거 구매하지 않기, 세 번째는 건강이랑 건강 체중 유지. 유지하기. 그러면 또 다음 얘기로는 이 재테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투자잖아요.